자, 시댁의 김장 때문에 고민했던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이런 며느리도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트로트 가수 강수빈 씨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원래 지난 9월에 치르려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2달 연기돼서 최근에 이렇게 면사포를 쓰게 된 겁니다. 네네. 이 강수빈 씨는요, 중앙대 음악극과 학사 출신의 재원인데요. 네. 이 트로트 경연대회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었고 중요한 건 2016년에 발표한 노래가 하필 제목이 며느리입니다. 아하. 근데 이 노래가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 며느리라는 그런 호칭을 얻었었는데 네. 이번에 면사포를 쓰면서 진짜 며느리가 된 셈이죠. 네. 아니 대체 어떤 노래길래 이 어르신들한테 트로트계 국민 며느리라는 호칭을 얻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요것 좀 드셔보세요. 노릇노릇 굴비 한 접시. 어머니 맘에 들고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딸처럼 안아주세요.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어머니 맘에 쏙 드는 그런 며느리.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어머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아버님 맘에 들고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딸처럼 안아주세요. 천년만년 같이 살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가사가 대박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노래를. 그렇죠. 보니까 근데 참 마음에 드는 며느리 하기 힘드네요. 굴비도 드려야 되고요. 네. 정장 맞춤도 해드려야 되고요. 어머니도 사랑하고 시아버님도 사랑하겠다니까 두 분이 싸우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저 가사 뒤에 하나 더 읊을 것 같아요. 뭘까요? 어머니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에 그 건물은 져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대 21세기에 B급 며느리들이 많은 시대에 네. 저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있다니 그거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 노래를 들려드리면 전국의 시어머니들 마음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래서 트로트계의 국민 며느리로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강수빈 씨가 이 노래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3년 데뷔했는데 이 노래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아하. 사실 노래 가사 보시면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아버님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노래가 결혼식에서 축가로도 많이 불린다고 하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강수빈 씨 인생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게 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내가 굉장히 좀 나쁘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더 겸손하게 더 싹싹해지려고 노력했더니 본인도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사를 가면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듣고 지폐를 이마에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돈 많이 벌고 대박 나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며느리 하시면 어머님들이 진짜 며느리 삼고 싶으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진짜 며느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트로트계의 국민 며느리라 불리는 강수빈 씨가 올해 30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 실력이 정말 농이 익어서요. 이 강수빈 씨가 부른 선배들 곡도 정말로 멋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백날을 하루같이 자식 걱정에 보낸 한평생 주름진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님 사랑
하재근 평론가님 2013년에 데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웬만한 아이돌로 데뷔해도 될 만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왜 트로트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냥 트로트가 좋았답니다. 아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글을 떼기 전부터 소양강 처녀를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데 거의 태어날 때부터 트로트 DNA를 부모님이 장착을 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국악을 배워서 네. 초등학교 때 명창한테 사사를 해가지고 네. 그 국악 소녀, 국악 영재라고 또 두각을 나타냈었고 고등학교 때도 전통 예고를 갖고 그렇게 국악을 하다가 장윤정 씨의 트위스트 그거 만든 작곡가한테 3년 동안 트로트 특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 국악을 네.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넘어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트로트 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트로트를 하기 위해서는 국악으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더라 네. 라고 하면서 국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내추럴 본 트로트 DNA로 그러네요.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수빈 씨가 하는 트로트는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미 트로트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통 트로트를 고집한답니다. 그런데 안지윤 기자님, 사실 강수빈 씨가 트로트를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트로트 막 부흥기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2013년에 사실 23살이나 어린 나이에 정통 트로트로 데뷔를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현장에 갔을 때 텃세라는 것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주변 이 네로라는 트로트 스타들과 비교를 당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젊은 혈기를 이겨내려고 했는데 대인 기피증까지 왔다고 하는데 무대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싫고 무대에 서는 게 무섭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시련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이 보살핌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강수빈 씨가요, 이 국악 재능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이 담긴 노래는 더 잘 소화한답니다.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줄인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하나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나는 보릿고개야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하재근 평론가님, 트로트 국민 며느리로 이제 실력을 인정받은 강수빈 씨,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됐으니까 더 바빠지겠네요. 예, 더 바빠질 텐데 본인은 어쨌든 나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마이크를 잡겠다라고 전의를 다지고 있고 네. 강수빈 씨 이름이 본명이라고 하면서 어허. 엄마가 지어준 이름 널리 알리겠다. 네. 그리고 트로트는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나는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노래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강수빈 씨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강수빈 씨 앞날 응원하고요. 자, 강수빈 씨 못지않게 지금 행복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 탓인지 홍자는 요즘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CD 플레이어에 틀어놓았던 노래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안진용 기자님, 홍자 씨가 부른 노래를 듣고 있자니 뭔가 이게 착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딱 그래서 천생 트로트 가수란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본인은요 원래 배우가 되고 싶었고 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트로트 가수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환생이 난 듯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는 그 지표로 용돈을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본인이 벌이가 좋지 않으니까는 부모님께 나이가 장성을 한 다음에도 용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홍자 같은 경우는요 처음 이 용돈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우셨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은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외에도 지역 행사도 하고 있고 특히 선행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이 혈액 수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나서서 헌혈에 동참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선행 천사였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의뢰 가수하면 화려한 무대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기자 시절에 취재를 해보면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자원봉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꺼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공감력이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울까. 쪽방촌은 문화 소외 지역인데 그런데 가겠다라는 홍자 씨의 공감력이 누리꾼들과 대중들한테도 맺혀서 정말 아름답다. 네.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 홍자 씨 마음이 이쁘니까 저렇게 노래에도 아름답게 나오는구나 하고 아주 굉장히 칭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홍자 씨가 그걸 보고 2년 전쯤에 그냥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곳에 가서 노래 부를 때 제가 더 많은 위안을 받고 옵니다. 그럽니다. 저 홍자 씨가 미스트로 나오기 직전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요? 30대 중반에 동생과 어머니가 주는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명 생활을 견뎠던 홍자 씨가 이제 드디어 진짜 제 실력으로 사랑받을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따스한 강수빈 씨와 홍자 씨 앞날 뉴스파이터가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